광전 효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 광전 효과. 포토 일렉트릭 이펙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광전 효과. 빛은 우리가 그동안은 빛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야. 빛은 그래서 진공에서 초속 30만 킬로미터야. 30만 킬로미터 퍼 세크로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합니다. 우린 광속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진공에서도 되는 이유가 다른 파동들은 다 매질이 있어야 되는데 빛만 전자기파는 진공에서도 되더라. 이유가 뭘까요? 매질이 없어도 되는 이유가. 옛날 사람들은 뭐 에테르가 있다 뭐 그랬는데 에테르 없는 거는 이미 밝혀졌지. 우리 이제 수업했었죠. 누구였지? 마이컬슨 몰리 실험 기억나니? 들어봤지? 마이컬슨 몰리 실험에서 에테르가 없는 걸 확인했어. 이유가 이제 뭐냐면 빛이 전기적 진동하고 자기적 진동으로 그걸 이용해가지고 그 진동으로 전파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빛을 다른 말로 한마디로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다. 그래서 전자기파다. 그러다 보니까 얘는 파동성의 전유물이잖아. 파동의 대표적인 애예요, 빛은. 그러니까 얘는 파동성으로 우린 다 알고 있었어. 그런데 우리 앞부분에서 배웠던 게 이제 뭐예요? 물질의 이중성, 드브로이의 물질파라 그랬죠. 모든 물질, 그러니까 물질파라는 개념을 쓰게 된 거야. 그러니까 파동도 그렇고 전자기파도 그렇고 그다음 일반 물질도 그렇고 물질적인 거, 즉 입자성도 갖고 있고 파동적인 거, 파동성도 갖고 있더라. 그래서 우린 얘를 갖다가 물질파라고 했고, 자 이거 공식 기억나니? 람다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P분의 H 이렇게 되겠죠. 어떻게 된다고? P는 MV H. 얘는 어떻게 된다고? 루트, 이거 외워야 돼요 이제. EM, EK의 운동에너지다. H. 이게 바로 물질파, 드보이의 물질파 공식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파장은 파동성에 해당되는 거고, 여기 질량이잖아요. 속도잖아. 이건 입자성에 해당되는 거잖아. 운동에너지도 사실은 입자성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얘는 H는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학생들 플랑크 상수야, 상수. 이건 문헌에 주어집니다. 3.36 곱하기 10의 몇 승, 뭐 하여튼 뭐 줄이야. 그런 상수값입니다. 책에 찾아보면 나오는 값이야. 요렇게. 그래서 광전 효과는 누가? 니네 잘 아는 알버트 아인슈타인이죠. 알버트 아인슈타인. 그래서 이거 노벨상을 받은 거예요. 우리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으로는 노벨상을 못 받았어요. 그 상대성 이론을 갖다가 그 스위스 한림원 학자들을 설득을 못 해가지고, 그 뭐 이상하잖아요, 상대성 원리. 그죠? 그래서 그걸로는 대단한 학문이긴 하지만, 이론이긴 하지만, 그걸로는 노벨상을 받지 못했다. 이 광전 효과로 노벨상을 받은 거예요. 광전 효과는 뭐다? 빛이 입자성도 있더라는 거야. 입자성도 있더라는 거지. 파동성이 완전해. 파동성이야. 근데 빛이 입자성도 있더라.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광량자설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마치 그냥 말로 광량자, 빛에서 튀어나온 입자가 질량을 가진 것 같은 그런 입자다. 그래서 이름을 광량자라고 지었고, 영어로는 뭐라 그래요? 포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광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포톤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빛에서 알맹이가 튀어나왔다. 알맹이가. 우리 그동안 빛은 파동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알맹이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광량자설이라고, 그 빛에서 나온 그 입자를 광자라고도 한다. 이걸 밝혀낸 사람이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 대단한 사람인 게, 이런 노벨상을 받을 정도 되게 복잡한 이론인 것 같지만 되게 단순하게 설명을 합니다. 선생님한테 한 5천만 원 주면서
너 광전 효과를 한번 설명해봐. 그러면 아주 멋들어지게 선생님이 실험 장치 만들어가지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내가 보기에는 아인슈타인은 한 3,000원 들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화폐 가치로 한 3,000원어치 가지고 이 어마무시한 이론을 증명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광전 효과를 어떻게 증명했냐면, 니네 검전기 알죠? 검전기에 뭐 유리병은 생략했어. 우리 여기를 갖다 금속판이라고 얘기를 하지. 이 금속판을 뭘로 썼냐면 아연판을 썼어요. 아연이야. 그 다음에 여기는 금속 막대라고 하죠. 그 다음에 얘는 금속 박이라고 하지. 이렇게 생긴, 우린 얘를 갖다 뭐라 그래? 검전기라고 얘기하죠. 니네 잘 알겠지만 검전기는 말 그대로 전기를 검사하는, 그래서 저 검전기에서 저 박이 이상하게 벌렸다 오므렸다 벌렸다 이러면 저 안에 내부적에 뭐 전자의 이동이 있었다는 얘기거든. 이런 상황. 그래서 얘가 뭔가 움직이는 걸 보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일반 사람들 같았으면 여기다가 빛을 쪼일 때,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을 쏘였을 것 같은데, 아인슈타인이 참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재는 다르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 그때 파동 그러면 전자기파 빛 그러면 전부 다 눈에 보이는 빨주노초 파남보 이런 빛을 썼다는 거지. 가시광선 영역이죠. 근데 얘는 누구를 썼어? UV를 쓴 거야. 자외선을. 보라색 계열 있죠. 보라색보다 색깔이 안 보이는, 강력하죠. 이걸 쪼였다는 거지. 그래서 자외선을 쪼였더니 어떻게 되더라? 얘가 벌어지더라는 거야. 벌어지더라는 거야. 자, 중성의 검전기에다가 자외선을 쪼였더니 이게 벌어지더라는 거야. 그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기서 포톤이, 알맹이가 쏟아져 나와가지고 이 아연판에 있는 표면을 때려갖고 아연판에 붙어있는 전자를 때려가지고 튀어나오게 한 거야.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자외선이 에너지가 10이라고 해봐. 에너지 보존 법칙 설명하는 거야. 전자가 아연판에 한 4라고 힘으로 붙어있다 그래봐. 에너지로. 그럼 10으로 때리면 4 상쇄시키고 튕겨 나가는 한 6이라는 에너지로 튕겨 나가겠지.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따진다 그러면. 이해돼요? 그러면 1, 2, 3까지는 얘를 튕겨나가게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4까지도 튕겨나가게 할 수 없어. 5 정도 돼야지 1로 튀어나갈 수 있는 거야. 6이면 2로 튀어나가고 10이면 6으로 튀어나가는 거지. 이렇게 튀어나가는 전자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광전자라고 하고, 여기 투입된 애, 빛 속에 들어있는 애를 우리는 뭐라 그래? 광자 또는 광량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의 파동이었다 그러면, 이게 파동성이었다 그러면, 저게 약해도 한 2 정도, 3 정도 되는 애를 계속 한 몇 시간 동안 쪼이면 에너지가 축적이 돼갖고 얘가 튀어나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에너지가 낮은 애를 갖다 쪼여봤더니, 진동수가 작은 애를 쪼여봤더니 안 되더라는 거야. 근데 진동수 조금이라도 큰 놈을 갖다가 했더니 그냥 바로 튀어나가더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아연판에 우리는 뭐를, 문턱진동수라고 하는 게 나와. F0. 그래서 최소한 문턱진동수 이상의 빛을 갖다가 쪼여줘야 된다. 이게 가능하려면 그 금속에 광전효과가 일어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광전효과의 대표적인 거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이 식을 튀어나간 광전자의 최대 운동에너지를 2분의 1 mv제곱, 이걸 최대 운동에너지라고 해. 최대 운동에너지라고 하는 건 가장 빨리 튀어나가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죠. 그죠? 1등만 기억해. 우리 남학생들은 이제 곧 있으면 군대 가겠지만, 니네 혹시 요새는 그런 거 없으니 얼차려 같은 거 많이 봤거든. 그러면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알아? 선착순. 니네 선착순 해봤냐? 해봤어? 어디서 했어? 그래? 그래갖고 체육 선생님들이 선착순 많이 시키지. 저 골대까지 뛰어갔다 와. 50명을 뛰게 하는 거야. 그래갖고 한 바퀴 돌고 1등만 세워. 그리고 나머지 2등부터 다시 돌려. 그러니까 1등 못하면 계속 한 시간 내내 뺑뺑이 도는 거야.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죠. 근데
금속 표면에다가 빛을 쪼여주면 전자들이 툭툭툭 튀어나오는데 그 중에서 제일 빨리 나가는 놈이 있을 거 아니야. 걔 운동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야. 그거를 결정짓는 애가 쪼여준 빛의 세기에서 금속 1함수 이렇게 된 이런 공식이 나오게 된 거예요. 이게 광전효과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식입니다. 이렇게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 운동 에너지는 얘는 쪼여준 빛의 세기죠. 플랑크 상수에다가 진동수지. 얘는 뭐라 그러냐면 그 금속의 1함수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 다시 쓰면 HF의 제로라고 쓰는 거예요. 이 금속의 1함수의 F0, 요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아까 얘기했던 최소한의 색이죠. 문톡진동수. 우리 방으로 넘어가려면 문턱을 넘어가야 되잖아. 그래서 그걸 넘어갈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이름이 문턱진동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요렇게.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게 그 얘기야. 쪼여준 게 10이면 얘가 4면 이 차이만큼 6만큼이 최대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1, 2, 3, 4까지는 튀어나온다 안 나온다? 못 나온다. 최소한 문턱진동수, 즉 금속의 1함수보다는 좀 센 빛을, 진동수가 큰 빛을 쪼여줘야지 광전자가 튀어나오더라라고 하는 게 광전효과의 핵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핵심이 뭐예요? 빛의 입자가 있고 입자성이고 이렇게 튀어나가고 금속의 1함수만큼의 이상의 진동수를 줘야지 튀어나가더라라고. 그걸 증명한 게 이제 뭐예요? 이거보다 1함수보다 작은 놈으로 하루 종일 쪼여도 전자가 안 튀어나와. 그런데 되게 약한 빛인데 진동수가 문턱진동수보다 큰 걸로 싹 했더니 바로 튀어나와. 그러니까 무조건 진동수가 문턱진동수보다 커야 돼. 그래야지 광전자가 튀어나올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파동을 주장하던 뭐 얘네 잘 아는 하이원스나 뭐 이런 사람들 인정을 못 하는 거야 이거. 인정을 안 해. 아, 나 인정 안 해. 너네 봤어?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서 누가 나오냐면 이걸 갖다가 아연판을 거울로 만듭니다. 이렇게. 반딱반딱거리는 이렇게 거울로 만들어갖고 여기다가 이제 똑같이 자외선을 쪼이는 거야. 근데 파동하는 사람들은 람다 파장을 되게 좋아하거든. 그래서 람다는 파장을 자외선으로 쪼여준 거야. 그래놓고 여기서 이제 반사돼서 튕겨나가는 게 있을 거 아니니? 이거의 파장을 측정해봤더니 달라지더라는 거지. 파장이 길어지더라는 거야. 파장이 길어지더라는 거야.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컴퓨터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컴퓨터 효과는 광전 효과를 반증해주는 그런 실험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설명했더니 식을 이렇게 만들어갖고 설명했더니 이론을 만들었더니 이 파동 연구하는 사람들이 안 믿는 거야. 이거 어떻게 믿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 효과가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거울을 만들어갖고 니네가 좋아하는 파장으로 한번 해볼게. 근데 파장이 달라진다는 거죠. 근데 원래 반사에서는 파장이 안 달라지거든. 가시광선형이. 이렇게 달라졌다는 얘기는 우리가 에너지를 갖다가 나타낼 때 이런 식 본 적 있죠? 이런 식 본 적 있지? 광소. 이런 에너지식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파장이 작아졌다는 얘기는, 파장이 길어졌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감소했다는 뜻이거든. 그럼 여기서 이 에너지가 감소했다는 얘기는 나머지가 어디로 간 거야?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광전자로 튀어나간 거지.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버린 거지. 그래서 이 줄어든 거랑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 합친 거가 처음 입사시킨 자외선의 에너지하고 같아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이용해 가지고 빛을 누구야? 금속의 1함수, 즉 문턱진동수 이상의 빛을 쪼여주게 되면 어떻게 되더라? 이게 튀어나가더라. 전자가 튀어나가더라. 이걸 우리는 광전 효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됐지? 그래서 컴퓨터 효과도 알아두면 좋겠어요. 컴퓨터 효과는 그 파동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그 사람들 이해시키려고 이걸 파동 형태로 설명을 한 거야. 이거는 검전기로 설명을 한 거고. 그래서 이 식을 갖다 이렇게 만들었고, 요걸 이제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프를 그릴 때
Y축은 이렇게. Y축은 최대 운동 에너지. 뭐에? 튕겨나가내니까 광전자야.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 누구? 1등만 기억한다고. 1등. 눈에 보여야 돼. 맨 앞에 튀어가는 전자. 맨 앞에 튀어가는 광전자. 그래서 얘가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되더라. 하나 더 그리면 이렇게 되더라. 기울기가 똑같은 그래프가 만들어질 거라는 것이지. 그 다음에 이제 Y축은 뭐가? 여기는 최대 운동 에너지니까 EK가 될 것이고, 여기는 이제 F, 진동수가 되는 거죠. 뭐 화학식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화학처럼 얘기한다 그러면 얘가 더, 이게 F0가 더 크지. 무턱진동수가 얘가 더 크니까 전자가 튀어나오기 더 어려우니까 알칼리 금속으로 친다 그러면 얘가 NA고 얘가 K건데, K가 전자가 훨씬 더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얘가 더 이렇게. 그럼 여기가 이제 뭐가 되겠어요? H, F, 0 이렇게 되겠지? 마이너스 H, F, 0에 이렇게 되겠죠. 이거 식 세우면 되는 거잖아. 얘 식이 뭐가 되는 거야? 여기에 이제 X절편이, F절편이 뭐가 되는 거야? 문턱진동수가 되는 거라고. 그 다음에 Y절편이 뭐가 되는 거야? 이게 금속의 일함수가 되는 거지. 그럼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뭐가 되겠냐? 기울기는 둘 다 똑같죠? 얘가 플랑크 상수가 되겠지. 이렇게 해서 어찌 보면 조금 이론적인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광전효과라고 얘기한다. 됐어요? 그래서 광전효과는 빛의 입자성을 증명한 그런 실험이다. 그걸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컴퓨터 효과로 광전효과가 맞다라고 하는 걸 반증해주는 그런 실험이었다 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고요. 이게 이제 조금 심화 과정으로 물리학 2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정지전압이라는 게 나와요. 정지전압의 특징이 이제 측정이 나옵니다. 요거는 조금 심화 과정이야. 근데 이제 연결이 됩니다. 이건 실제로 이제 이론적인 그림이고 이론적으로 표현을 한 거고, 내가 얼마나 금속의 일함수보다 큰 빛을 쪼여주게 되면, 즉 문턱진동수보다 큰 빛을 쪼여주게 되면 상쇄시키고 그 나머지로 최대 운동에너지로 나가더라라고 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전자의 속도가 다 다르잖아. 그 중에서 1등만 골라가지고 측정해야 돼. 그거 측정 가능할까? 빛속도에 가까운데? 근데 빛속도가 똑같진 않아. 빛속도가 같으면 속도로 같이 넣으면 되는데 전자가 빨라도 빛속도보다 느릴 거란 말이지. 전자의 질량 안다 그러지만 거기다 계산하면 다 틀린 값이 나와. 정확한 값을 측정을 해야 돼. 이거 어떻게 측정할 건데? 어떻게 측정할 건데? 이거 운동에너지 어떻게 측정할 건데? 이렇게 돼야 돼. 자, 이제 우리 물리에서 특히 이제 전기 파트에서, 니네 전기 파트에서 뭐가 나오지? 전압이 나오죠. 전압의 단위가 뭐죠? 볼트죠. 전압은 뭐죠?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지. 맞아요? 그래서 우리 단위는 볼트라고 쓰는 거잖아요. 이렇게 쓰는데 또 뭐 있어요? 전압하고 같이 쓸 수 있는 값이 또 뭐가 있냐면, 니네 들어봤니? 나중에 이제 생명과학 1에 전위차라는 말이 나오는데, 얘도 단위가 볼트야. 이 전위차의 줄임말이 뭘까요? 뭐를 줄임말일까? 전위차야. 전기적 위치 에너지 차이의 줄임말이 전위차입니다. 이것도 단위가 볼트야. 또 볼트 쓰는 애 또 하나 또 있어. 뭐 있어? 들어봤니? 기전력. 얘도 볼트야. 얘는 화학전지나 뭐 이런 거 할 때 기전력이 나와. 전지. 유도기전력이란 말 들어봤지? 자기장의 변화에 의해 가지고 전압이 생기더라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유도전류가 흐르게 하는 거. 이것도 볼트야. 그러다 보니까 이 볼트라는 개념은 위치 에너지라고. 앞으로 이제 전기에서 볼트는 전부 다 무슨 개념이야? 에너지 개념이야.
에너지는 뭐라 그러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리고 에너지 단위는 전부 다 뭐죠? 줄이지. 그래서 위치 에너지 단위가 줄이에요. 우리 위치 에너지하고 같이 쓰는 거 뭐죠? 역학적 에너지 보존할 때 운동 에너지 쓰지. 운동 에너지도 줄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게 이 에너지라고 나타내는 줄하고 볼트는 우린 이거 물리에서 디멘전이 같다. 즉 단위가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앞으로 그래서 볼트하고 줄은 서로 상호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볼트가 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우리 전동기가 연결돼 있으면 전동기가 이렇게 도르래 나무 토막 연결돼 있잖아. 전동기를 윙 돌리면 나무 토막이 들어 올려지잖아. 전압하고 일 에너지는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제 우리는 뭐냐면 정지 전압을 측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지 전압. 이제 정지 전압은 우리가 물리학에서 고전 물리에서 이런 방법을 되게 많이 쓴다. 자, 민건아, 너 저쪽에서 예를 들어 선생님이 이제 실험을 하려고 그래. 저쪽에서 멧돼지가 요새 뭐 도심에 멧돼지가 많이 출몰한다며. 아, 근데 이 멧돼지 바보 같은 놈들이 막 아무데나 가서 막 부딪히잖아요. 이제 사고나 잘못하면 차에 갔다가 차가 움직이면 막 가서 차 들이받아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 멧돼지가 달려오는 속도, 나한테 막 달려와. 나한테 달려오는 속도를 측정하고 싶어. 어떻게 측정할 건데? 멧돼지의 속력을 어떻게 측정할 거야? 이동한 시간을 이동한 거리를 이동한 시간을. 그건 이 답은 이론적인 거고.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해? 어떻게 할까? 나는 우리 민건이를 활용할 거야. 민건이 꽁무니에다가 타점 기록기를 연결해갖고 채찍을 하나 들고 저쪽에서 멧돼지가 뛰어와. 나는 여기서 민건이를 출격을 시키는 거야. 채찍으로 탁 때려갖고. 그래갖고 멧돼지하고 정면 충돌을 빡 해서 힘이 좋아갖고 멧돼지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 그럼 즉사했으니까 멧돼지의 질량 측정할 수 있겠지. 저울에 재면 되잖아. 그러면 이제 민건이의 질량은 알고 있고 민건이가 부딪혔을 당시의 순간에 충돌했을 때 타점 기록기를 분석하면 민건이의 속도를 알 수 있잖아. 그럼 얘의 운동량이 MV거든. 운동량 변화량이 충격량이거든. 충돌했을 때 충격량 같거든. 그러면 민건이의 운동량 변화량을 계산하면 멧돼지의 운동량 변화량을 계산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부딪히는 순간에 멧돼지의 속력을 구할 수 있는 거야. 이런 방식으로 고전적인 방법으로 이게 모르는 물질의 어떤 속도를 측정하는 거야. 부딪혀가지고 빡 정지시키는 거야. 그랬을 때 이 정보들은 알고 있으니까 멧돼지의 부위라는 정보를 모르잖아. 그걸 계산상으로 찾아내는 거라고. 똑같은 원리예요. 빛을 막 쪼였더니 전자들이 퉁퉁퉁 튀어나오는데 그 중에서 1등이 있을 거 아니야. 그 1등을 이쪽에서 전자를 쏴갖고 얘를 갖다 멈추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럼 내가 여기서 쏜 전압이 얘를 멈추게 한 운동에너지, 이 운동에너지하고 똑같은 거지. 이게 정지전압이야. 그것 때문에 선생님이 이거 설명한 거야. 전압하고 운동에너지하고 같다라는 개념이. 이해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실험 장치를 한번 만들어 볼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아연판을 이렇게 이제 둥글럭적하게 아연판을 만들었어. 그리고 이제 여기에 회로를 연결을 하죠. 여기다는 전류계를 하나 연결을 해야 돼요. 우리 이거 전류계다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아연판에다가 문턱진동수 이상의 자외선을 쪼이는 거야. 그럼 자외선을 맞아가지고 여기서 광전자가 퉁퉁퉁 튀어나오겠지. 이게 맞아가지고 광전자가 튀어나온다. 우리 이 검은색 이 점 얘를 갖다 ECD라 그래. ECD.
일렉트론 캡처 디바이스라 그래. 그래서 우리말로 뭐라 그러면 들어봤을걸? 전자 포획 장치라 그래. 그러니까 여기서 광전자가 튀어나오면 전자가 일로 흐르겠지. 광전자가 이렇게 흐르겠죠. 반대로 그랬구나. 이렇게 그려야 돼. 그러면 이제 전자의 반대가 전류니까 이쪽으로 광전류가 흐르는 거야. 스위치는 닫은 상태고 이렇게. 그러니까 전원은 지금 0이야. 얘 가변 전압이야. 0에서부터 출발한 거야. 0이어서 회로는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서 빛을 쪼이니까 여기서 전자들이 툭툭 튀어나와 전자가 이렇게 이동하니까 광전류는 이렇게 흔드는. 그러니까 빛에 의해서 생긴 광전류에 의해서 전류계 까딱까딱까딱 이렇게 되겠지. 그죠? 1등이 막 지나가겠지 여기를. 그럴 때 이 전류계를 보는 거죠. 전류계를 보면서 이쪽에 슬라이드 악스를 올리는 거야. 전압을 올려주는 거야. 올리면 어떻게 될까? 여기서 만들어진 전류가 이렇게 가겠지. 이때 여기가 어떻게 되는 거니? 영이 딱 되는 순간. 이쪽으로 까딱까딱 했는데 이쪽으로 확 밀어갖고 영이 딱 되는 순간. 그때 여기 볼트가 읽는 거죠. 이게 뭐야? 얘를 정지시켰다 그래서 정지전압이 돼. 이해됐냐? 이런 의미다. 아까 멧돼지를 멈추게 하는 거랑 반대로 멈추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0이 되게 했을 때 그러면 여기서 1등의 그 최대 운동 에너지를 우리는 전압 형태로 측정할 수가 있는 거야. 이건 백날 측정 못해요. 속도가 얼마큼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측정할 수 없어. 그걸 전기적인 방법으로 전압으로 측정하더라는 거지.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걸 이제 그래프로 그린 게 광전류하고 정지전압에 관련된 그래프로. 여기는 광전류, 이쪽은 정지전압. 이렇게 해볼게. 그래서 어떤 그래프가 나오냐면 하나는 이렇게 되더라. 하나는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같은 동일한 아연 금속에다가 A라는 빛하고 B라는 빛을 쪼인 거야. 얘네 A라는 빛하고 B라는 빛의 차이가 뭐냐면 여기가 이제 이게 마이너스 2B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마이너스 2A 이렇게 되겠지. 이건 정지전압이야.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값을 쓴 이유는 뭐예요? 방향의 반대 방향이라는 의미야. 그래서 이 마이너스는 방향의 의미일 뿐인 거야.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가 필요해? 절대값이 필요해. 절대값이 필요해. 어쨌든 절대값이 얘가 더 크지. 그럼 얘는 뭐냐면 결국은 진동수가 큰 거야. F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관계가 있다. 그래서 정지전압하고 관련 있는 거는 정지전압이 뭔데? 최대 운동에너지인데. 봐봐. 정지전압이 최대 운동에너지라니까 이거잖아. 그래서 니네 여기다 한번 써줄게. 2분의 1 m v의 제곱은 쪼여준 빛의 세기에다가 이람수 이거잖아. 여기에 이 최대 운동에너지가 의미하는 게 뭐하고 똑같다? 정지전압하고 똑같다. 자, 같은 금속이라 그랬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야? 이게 같잖아. 그러면 쪼여준 빛의 세기가 세면 정지전압이 큰 거야. 그러니까 정지전압이 크면 진동수가 클 수밖에 없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야. 연결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전류의 세기는 이거는 빛의 세기가 결정한다. 그러니까 빛의 세기 인텐시티라고 하죠. 이거는 A보다 크더라. B가. 여기는 뭐가 큰 거야? 진동수야. 자, 두 트랙으로 알아둬야 돼. 자, 정지전압은 절대값이 큰 게 진동수가 큰 거고 광전류는 빛의 세기가 큰 게 전류가 많이 흐르는 거야. 그러니까 B가 빛의 세기가 더 세더라 라고 하는 거죠. 세기하고 진동수는 좀 다른 얘기다 라고 하는 거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으로 어떤 것도 있을 수 있냐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야. 이런 애도 있을 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Y축이 광전류고요. X축이 정지전압이야.
여기가 C고 얘가 D야. 그러면 여기 FC가 FD보다 더 큰 거고, 근데 전류의 세기는, 광전류의 세기는 D가 더 큰 거니까 빛의 세기는 D가 더 크더라는 거지. 빛의 세기를 선생님이 인텐시라고 표현을 한 거야. 이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하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야.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진동수가 큰 빛이 빛의 세기가 크긴 한데, 진동수가 크기만 하고 빛의 세기는 약한 것도 있더라. 그러니까 이거 광전류는 결국은 여기서 튀어나오는 광전자의 수예요. 이 광전자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전류가 높은 거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잘 적어 놓으시면 돼요. 이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광전 효과예요.